신탁공매의 물건은 어떻게 따로 찾을 건가? 아까 제가 온비디에 들어가면 압류공매, 세금 압류공매와 신탁공매와 국유재산 이런 게 막 섞여서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나는 신탁공매만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를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온비드라는 데가 공매나 신탁공매나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기관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여기서 운영하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온비드고요. 여기 들어가서 부동산으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들어가셔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걸로 찾으시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구분해서 찾겠다 그러면 물건 누르시고 신탁사라고 있죠. 보이잖아요. 물건을 누르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국유재산, 세금 안 낸 압류재산. 그처럼 신탁공매는 여기 이렇게 따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 조건을 설정하면 되겠죠. 임대는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용도를 아파트로 하거나, 가장 많은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분양이 안 돼 상급에 나오는 것들. 아파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여러분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건 또 아파트니까 아파트로 해볼게요. 서울 것만 이렇게 해서 뭐 가격, 나는 돈이 많으니까 1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10억 하면 몇 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서울이니까 나오네요, 그죠? 네, 막. 근데 딱 느낌이 딱 보면 이게 아파트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미분양돼서 나오는 이런 물건이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제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동탄 쪽에 오피스텔을 월세가 요즘 잘 나간다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요즘 월세가 잘 나갑니다. 오피스텔의 문제는 뭐죠?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게 나중에 안 팔리는 그게 문제인데 가격이 안 오르기도 하죠. 그 대신 월세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경기도 화성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10억 되는 게 없을 거고요. 뭐 이런 정도 1억 이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큰 거는 나는 못하니까 뭐 5억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화성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신탁공매와 관련된 것들을 왜 하나도 없어? 경기도 다 보주면 안 되니? 경기도 다 볼게요.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 많을 텐데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많죠? 많습니다. 특히 이게 김포 여기 한강 트루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검토해 봤습니다. 이 수익이 안 나온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보시면 7,700인데 끝이죠. 끝입니다. 유찰돼도 또 하겠다. 같은 금액으로 계속 하네요. 지금 뭐 이때 낙찰 안 된 게 앞으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수익계약 하든지 아니면 그냥 7,700에 들어가시든지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세가 40, 50 안 나오는 것 같아요. 50 나오면 나쁘진 않은데 워낙 또 양이 많고요. 나온 게 많고.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어쨌든 이걸 만약에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입찰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봐야 된다. 그죠? 감평수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일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한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자기들 유리한 거 다 써놨어요. 어리 부담합니다. 어리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중요한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걸 반드시 읽어보고 어떤 조건인지를 보고 그다음에 가격이 뭐 싼지 매매가가 있는지 일반 매매보다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관리비 밀렸는지 월세 얼마 나오는지 수리할 게 있는지 조사할 게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건이다. 조건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고요. 이렇게 온비드에서 이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온비드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봤는데 여기 있네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그러니까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났는데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 요건 내가 일반 찾아갔어. 입찰하지 않고 찾아가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의 최저가에서 하는 거죠. 최저가 아래로는 안 될 거예요. 네, 최저가 또는 최저가에서 조금 더 내라고 할 거예요. 그건 흥정해서 하는 거니까 뭐 흥정하시면 되고요. 가능한 물건은 또 따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또 대박을 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볼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역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수의 계약을 했잖아요. 평택 신장동이 미군들을 위한 렌탈을 하면 그게 월세가 그 당시 처음에 140 정도 나왔거든요. 조금 오른 거예요. 140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수의 계약을 한 거였죠. 그때 물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가 6개 샀고 5개가 또 있었어요. 요거 빨리 계약해서 처분하든지 일단 안정되면 나머지 사야지 이랬는데 그 5개는 놓쳤죠. 어쨌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 여기 따로 나와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온비드에서 찾는 거는 수의 계약으로 들어가든지 신탁사 전용관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경매를 보는 옥션원이나 뭐 스피드 옥션이나 이런 데는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조건 검색하면 되겠죠. 아까 제가 했는 것처럼 경기도 화성시 동네는 빼고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 현재 진행하는 오피스텔 가격 조건을 걸어도 되겠죠. 오피스텔이 그렇게 비싼 거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임대 놓기 좋은 것,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없네요. 딱 달랑한 게 있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네요. 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렇네요. 이거 말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는 이따 제가 여러분 자료 3페이지에 좀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조건을 정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회사가 신탁사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신탁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뭉아 신탁이 좀 큰 회사인데 물건이 많죠. 또 이 두 회사가 물건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물건 별로 없는 데도 있는데 뭐 다 보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수의 계약하는 물건만 찾으시거나 여기서 이렇게 찾거나 주소로 찾거나 어떤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다 봅니다. 웬만하면 다 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물건이 많아서 수의 계약까지 가려면 몇 단계를 넘어가야 될 거예요. 요런 게 나와 있죠. 안 팔린 것. 이렇게 이게 이 검색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의. 자, 어쨌든 여러분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회사마다 들어가서 찾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지역을 여기다가 검색해서 나는 동탄 쪽에 어떤 물건을 찾겠다 이러면 되겠죠? 몇 개 나오네요. 그죠? 상가. 주로 상가나 지산,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많거든요. 경매 나온 게. 공매 나온 것도 많을 거예요. 또는 토지. 뭐 이런데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아마 끝났다고 나오네요. 현재 진행하는 거 2건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그 찾는 방법. 온비드로 들어가거나 옥션원에 그 신탁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색을 할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건 번호로 검색하셔야 돼요. 사건 번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024 다시를 안 칩니다. 다시를 안 쳐요. 온비드에서는 다시를 안 치고 그대로 연결해서 059945 해보니까 낙찰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 찾은 거죠. 영통 7억 9천 낙찰 이렇게 됐다고 나오는데,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하니까 잘 샀다 이런 생각. 되게 큰 물건이에요. 면적. 예. 그래서 2명이 왔다. 차이가 좀 났네요. 교보자산 신탁 뭐 이렇게 됐고, 어쨌든 낙찰이 됐더라고요. 한 10억인데 7억 9천이면
뭐 잘 샀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도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2024 1000 077 155 13일이 어제였나요? 그죠? 오늘 13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2시까지 입찰 마감인데 아직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만약에 오늘 낙찰이 3억 6,990 했는데 안 됐다면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날짜를 요 이틀만 했다가 5일만 했다가 뭐 신이들 마음대로 해요. 그죠? 오후 2시까지입니다. 어떤 건 오후 16시, 18시 이렇게 이건 또 오후 2시네요. 입찰하는 방법은 여기서 입찰해야 돼요. 법원은 경매는 법원 가셔야 되잖아. 그죠? 법원은 경매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인터넷에서 입찰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따가 하나 해봐 드릴게요. 진행하는 거를 해봐 드릴게요. 그런데 자 이걸 보시면 아까 제가 중요한 이제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말고 요거요. 공고.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건저당이라는 게 등기부를 떼보면 있는데 이 등기부를 안 보여줘요. 경매는 그 옥션원 같은 데 들어가면 등기부를 다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떼봐야 돼요. 그건 떼봐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건저당 등은 입찰 가격 외에 별도 금액으로 인수한다. 있는지 없는지 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떼봐야 돼요. 아시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또 가끔 이 등기부를 제공할 때도 있어요. 제공하면 안 떼봐도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것만 확인하면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5평방을 처분하는데 어쨌든 건저당이 있다면 그거를 네가 떠나야 된다. 근데 이거 시세를 봤거든요. 제가 시세를 조사해 봤어요. 잘 사는 건가? 나중에 3억 2,200에서 하면 잘 사는 건가? 지금 평택이 집값이 좀 문제 있습니다. 제가 엉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세가 얼마냐? 3억 4천이에요. 그럼 이거 사야 되나? 여러분이 4억 1천이라고 생각하면 3억 2천이면 오 사네 한 1억 가까이 사네? 8천 사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아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냐? 제가 조사했거든요. 3억 4천이요. 그럼 이거 왜 해? 그죠? 할 이유가 없죠. 가서 흥정하고 집 구경하고 그죠? 흥정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500 더 빼달라 그러고 잔금도 뭐 넣어주고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못 사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가에 속지 마라.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물건도 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느낌만 가지세요. 신탁 공매가 어떤 거다. 이제 그 느낌만 가지는 걸로 오늘 만족하셔야 됩니다. 2024 1000 080 766 논현동 이안 논현 오션파크 59평방. 그러니까 이게 59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59가 맞는지. 1억 3,200인데 이게 더 떨어져야 되겠죠. 감정가 1억 3,200인데 59가 이렇게 사나? 59면 60평 보통 우리 24평형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나? 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뭘로 확인하나? 감정평가서. 없대요. 없으면 어떡해? 지멋대로예요. 해당 공고에 있을지 모르니까 보겠습니다. 여기 뭘 써놨을까? 이 보세요. 전유 면적이 25래요. 307호. 307호. 아까 조금 전에 59.42라고 돼 있었거든요. 앞에 25래. 25. 이거는 사기에 가까워요. 이러면 안 되지. 여기 52가 어디 있어? 전부 25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60평방이면 좀 깨끗하면 뭐 3억, 4억, 5억 더 높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1억 얼마라 그래서 사다라고 넣겠는데 싼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5평방이잖아요. 그럼 이거 원룸이거든요. 원룸이거나 그나마 복층이면 다행이야.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1억 천. 나중 가격은 1억 천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 조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25평방인데 이게 실제 거래가 잘 되나? 여기 들어가서 봅니다. 국토부 들어갔어.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 이거 많이 이런 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걸 찾을 수 있어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거 매우 중요한 사이트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이름이 이안논현 이안 나오죠? 25가 얼마에 거래돼요? 올해 매매가 딱 한 건 1억 4천. 아까 경매가 얼마나? 1억 3천. 그죠? 이걸 믿을 수 있나? 그 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 안 좋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안 좋다. 예, 거래가 없다. 물론 임대가 많으면 월세는 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월세 올해 25, 550. 550. 그죠? 달랑 몇 건 있네요. 딴 그것도 없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나?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지 그거는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등기부를 보거나. 어쨌든 제 결론은 뭐냐면 호가가 1억 3천이고 500에 한 60 나온다. 500이 60 나오면 이걸 해야 되나? 나중에 최저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최저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500이 60이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합니다. 대체로 1억 2천 보는데 이걸 1억 1,300에 낙찰을 받고 부가세 내고 등기하고 수리하고 어쩌면 명도는 없다라고 보고 1억 2천 먹힙니다. 그러면 이걸 560 받았어. 나중에 오른다면 해도 되죠. 오피스텔의 가장 약점이 뭐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른다. 물론 여기가 역세권이고 이 부근이 여기가 저기 그 뭐 횟집 많은 데가 어디죠? 인천 논현동에 소래포구 옆이에요. 그래서 해 냄새는 시금 맞겠다. 그죠? 네. 저녁마다 소주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싼 게 아니다. 네. 그 다음 물건. 영등포구 당산동인데 오피스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또 찾아야 돼요. 이런 거 찾는 것도 참 되게 귀찮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찾아야 그게 거래가 되는지 아까 우리 검색해 봤잖아요. 국토부에. 오피스텔 이름이 건물 이름이 있어야 돼요. 신동인 오피스텔이더라고요. 방금 보셨죠? 51.239? 아니요. 전용 면적 30일이더라고요. 이것도 속을 수 있죠. 1억 7,400인데 그죠? 1억 6,400까지 떨어지는데 전세가 1억 8천 나오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전세가나 매매가나 비슷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1억 8천 나오면 월세는 한 60, 70 뭐 이렇게 많은 캔 한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투자하기는 별로다. 그리고 해당 공고 볼까요? 네,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감정평가서 여기 나오네요. 앞에는 면적이 50 얼마라고 했죠. 그죠? 아니잖아.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이거예요. 이게 등기부에 올라가는 면적이에요. 실평수. 이거예요. 50일이 아니라고요. 30일. 속을 수 있다. 나는 안 속지. 그 다음에 여기 공고안을 보면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봅니다.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등기부상에 압류 두는 게 엄청 많다. 가압류 두는 게. 이전일까지 있으면 정리하겠다. 추가로 설정될 경우. 이거 잘 읽어봐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는 이걸 자기들이 정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미정리 이거 책임 안 진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현상을 그대로 인수하며 물적 하자 이용 임대차 승계 매수자 책임 그대로 인수 신탁 계약 체결 전 임대차는 그거는 자기들이 내겠다. 그럼 다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런 걸 얘기하겠죠. 요런 거.
이게 그럼 신탁 계약이 언제인지 봐야 돼요. 신탁이 언제 소유권이 이게 신탁사로 넘어왔는지.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기 전에 전 소유자하고 계약했다면 자기들 알고 신탁 계약한 거니까 자기들이 책임인데, 자기들에게 신탁권이 넘어온 다음에 건물 주인, 원래 주인이 임대차 계약한 건 책임 안 지겠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유권이 넘어오면 등기부에 신탁사로 소유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한 거는요, 신탁사가 책임을 안 져요. 낙찰자도 책임을 안 져요. 그 대신 어쨌든 내보내는 문제는 낙찰자가 내보내야 돼. 그런 문제겠죠.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한데 잘 고르면 또 문제 없는 걸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결국 여기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 녹취해야죠. 녹취해야죠. 예, 책임질 겁니다. 예, 녹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뢰가 많습니다. 지뢰가. 곳곳에 지뢰가 있습니다. 그걸 잘 헤쳐나가면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잘못 밟으면 이제 하반신 불수가 되는 거죠. 못 긋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함정이 있잖아요. 면적이 잘못돼 있다. 그 다음에 제한 권리를 인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탄께요. 재미로 볼게요. 유찰 물건인데 옵시텔도 유찰이라네? 유찰 아니던데 9월 26일 날 수의계약했던 걸로 돼 있던데 어쨌든 유찰이라네요. 요건 25.2일 맞거든요. 요 옵시텔 이름이 어반스톤 옵시텔이에요. 어반스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어반스톤. 어반스톤. 동탄역 어반스톤. 동탄역 뒤에다. 거리가 무지 가깝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아까 봤는데 누가 수의계약한 것 같던데. 어반스톤. 그죠? 일단 위치가 좋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임대 나간다. 나중에 가격도 오를 수도 있다. 아니면 거래가 잘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어디였나? 여기 가서 거래가 잘 되는지 매매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검색 여러분 해보시고 1억 2,600. 제가 조사한 건 이래요. 전세 1억 5천. 전세 1억 5천. 월세 1,000에 70. 그렇게 제가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동탄역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어쩌면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봐야 되겠죠. 요걸 어쨌든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건 번호를 딱 여러분 저기 자료 있잖아요. 그죠? 자료 있으니까 했다가 그다음에 해당 공고 보시고 17개인데 나머지는 다 상가예요. 상가고 마지막 한 개 922호 오피스텔이에요. 이 상가는 여러분 아예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정말 판단 잘해야 돼요. 상가는. 동탄에 상가 빈대가 되게 많고 잘 고르셔야 돼요. 자, 그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알아서 하실 거고. 어쨌든 여기 공고 물건 보기. 다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1층. 다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네요. 유찰이다. 한번 볼게요. 이제 끝이죠. 9월 25일이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해도 된다라는 건가? 유찰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이미 끝났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국토부 들어가서 보니까 1억 2,610만 원에 9월 달에 거래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찰이 아니고 끝났다라고 봐요. 확인 한번 할까요? 확인하죠. 오피스텔.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그 유찰되는 거 보고 수의계약한 것 같아요. 화성시 여기가 오산동이에요. 어반스톤. 매매. 10월 달에. 1억 2,612 여기 지금 최저가거든요. 그럼 이게 일반 매매니까 이게 여기 올라온단 말이에요. 매도자는 법인이네. 그럼 요게 그게 이게 신탁 공매 수의계약한 게 아닐까
라고 보고요. 1080도 있네. 아까 제가 1070이라고 그랬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달랑한 게 있는 거 이런 건 저는 못 찾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노렸다가 뭐 최저가에 들어가거나 수익에 가거나. 근데 저는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80이라면 괜찮은데 70이라면 뭐 그냥 어쨌든 동탄역 D라는 거. 근데 상가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가보실 필요는 있겠죠. 상가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나요? 상가는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한계인가? 한계였나? 요게 한계가 아니고요. 19개인 것 같아요. 제가 특정 번호를 찍어서 그 한 개만 나오고요. 총 19개인 것 같아요. 요게 29평방, 좀 자세히 볼게요. 1억 8,500. 여기는 이제 끝났죠. 1억 8,500. 11월 달. 이거 봐야 되겠죠? 볼 게 많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떤지, 뭐, 역세권인지, 언제 지었는지 이런 것까지 볼 게 많은데, 호실별 매각가. 그래서 이걸 보면,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604호. 604호 맨 끝에 게, 1억 8,500이야. 부가세 포함됩니다. 네, 부가세 환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1억 8,500이고요. 끝까지 갔고요. 이제 가격이 여기에 이제 수익계약이라고 나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수익계약은 맞는 것 같고 공고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는 뭐 지금 대략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 등기부터 떼봐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인수하면 그죠? 예, 그대로 인수한대요. 낙찰자 책임이라는 거죠. 세입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낙찰자 책임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왜 여기 들어가냐면 자 여기서 들어갈 때 사건 번호는 다시를 쳐야 됩니다. 온비드는 다시를 안 치고 여기서는 다시를 쳐야 돼요. 061-721 수익계약관은 이렇게 놨고 이렇게 놨고 왜 이걸 보려고요. 이 그림을 좀 보려고. 강서구. 이 빨간 게 뭐죠? 이 빨간 게 뭐죠? 경매가 엄청 나왔답니다. 그 유명한 화곡동입니다. 전세 사기가 맨 처음 터진 곳. 지금 좀 줄었습니다. 지금 줄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끌어야 하는데 실제 여기 가보면요. 물건이 없어요. 세놓을 물건이 없어요. 잘 참작하시고 여기서 여기잖아요. 빨간 건 상업지역이에요. 예, 나쁘지 않다고요. 여기까지 거리가 보통 500m여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500m 조금 넘어요. 한 700m, 800m 나와요. 아닌가? 뭐 500m 좀 넘네. 어쨌든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뭐 걸어가도 되긴 되겠다마는. 예. 자, 그렇고 확대해서 보면 클래시 이름도 클래시 936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 이름을 알아야 네이버에 들어가든지 국토부에 들어가든지 거래를 찾아볼 수. 여기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클래시라고. 그 다음에 로드뷰 이렇게 하면 안 가봐도 분위기는 알 수 있잖아요. 뭐 노래방도 있고. 클래시. 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은 느낌? 그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요걸 보는 거예요. 에어컨은 다 달려있네? 에어컨 달려있는 거 안 달려있고도 중요해요. 에어컨이 내 거냐 이 문제도 있어요. 낙찰받으면. 일단 오피스텔은 내 거일 가능성이 커요. 낙찰자의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렇게 되니까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봤어요. 클래시 해보니까 딱 한 개 전세가 있어요. 얼마냐면 2억 6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세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고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거를 들어가서 클래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클래시 936이라는 게 거래가 안 나와요. 여기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오피스텔 서울시 강서구, 예, 화곡동이죠. 화곡동. 여기는 월정로로 나와요. 이게 월정로가 아니고 화곡동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화곡동에 저 뒤에 있겠죠? 클래시니까. 클래시. 많기도 하다. 클래시 딱 천상. 그러니까 이게 거래된 걸 찾아봐야 되는데 예전에 거래된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이 면적 같은 거라고 보면 이게 분양가일까? 22년도 좋을 때 어쨌든 이 정도에 분양했다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을 할 수 있고 전세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28이면 이게 29.28이거든요. 실평수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큰 건데 이렇게 보면 물론 이거는 새 나온 거니까 그림 잘 찍어놨겠죠. 근데 어쨌든 구조나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앉았어도 웬간하면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 않죠? 네,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화해도 되죠.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세명 공인 안 나와 있네? 여기 해야 되나? 여기는 전화번호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뭐 전화를 한번 해보든지. 지금 세 얼마 나왔는 거예요? 일반 멤버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가볼 만하다. 깨끗하니까. 여기서 지금 못 본 게 뭐냐면 구조를 못 봤어요. 전부 25세대밖에 안 되네. 작죠? 지은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요 구조도가 나오면 좋은데 구조도가 안 나오네요. 원룸이에요. 원룸입니다. 실평수가 29 원룸. 아까 사진에서 복층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하다. 겨우 가볼 만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이만큼 어렵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 목록에는 이게 총 19개예요. 방금 본 거는 그 중에 한 개고, 19개 중에 몇 개가 남았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지금 나왔었는데 싹 지워버리고, 이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죠. 오피스텔이 용도 복합, 다음 찾아보죠. 그러면 아까 번지가 936번지였거든요. 요거였지 싶은데, 그럼 이거하고 1년 번호가 같은 그림이죠. 그러면 지금 많이 남았다. 그죠? 많이 남았다.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이거는 그 앞에 건가? 이 금액이 왜 이리 비싸? 비싸고, 이건 28인데 1억 8천. 1억 8천. 네. 자, 1억 8천이 산지 비싼지 그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있는지, 대출이 나오는지. 이게 공매를 11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오래되진 않았죠. 끝난 게. 한번 검토를 해볼만 합니다. 좋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검토를 해볼만 합니다. 여기에 기대를 갖는 거는 전세가 2억 6천짜리가 있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좀 관심 가질 만한 게 있습니다.